안녕하십니까. 외대보고 국어 죄송합니다. 어제 외대보고 설명회를 해가지고 계속 외대보고 설명을 들어 너무 죄송합니다. 따지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휘문고 국어 강사 이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커다란 실수를 했네요. 계속 이제 어제 최종 합격자가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휘문고 학생들은 휘문고 입학을 앞두고 다른 어떤 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님보다 더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맞죠? 국어를 열심히 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극상위권 친구들은 휘문고에서도 국어를 매우 잘해요. 그런데 휘문고는 극상과 극하가 공존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잘하는 애들은 진짜 잘합니다. 못하는 친구들은요, 너무 못해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간곡하게 이제 제가 아들이 있다면 휘문고 입학을 앞둔 아들이 있다면 다른 어떤 공부보다도 이 겨울방학 기간에는 글 자체를 읽을 수 있는 아이로 시간이 이게 굉장히 더딘 것처럼 생각이 되고 이 언제 이걸 하고 있냐 마음이 급하실 수 있으나 휘문고에서는 내신을 잘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스스로 글을 읽을 줄 아는 그 능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 어떤 내신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진짜 간곡하게 어머님들께서 아셔야 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 파트를 막 완성한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요. 글 자체의 독해력을 갖춰야 돼서 지금 현 순간에 우리 아이는 중학교 때 뭐 국어 공부도 열심히 했고 책도 많이 읽었고 문해력도 좋고 이런 친구들은 진짜 최상이에요. 거기에 휘문 입시에 맞춰서 성실도가 가해지면 굉장히 좋은 성적이 나올 가능성이 큰 친구들입니다. 그런 친구들은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그 실력을 유지할 수 있게끔 공부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다년간 휘문고를 해본 결과 그렇지 않은 친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최상의 길이 아니면 지금 이 위치에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급할수록 너무 어머님들께서 다그치거나 서두르시는 과정이 아니라 차곡차곡 밑작업을 잘해야 시너지 효과가 발휘가 돼서 계단식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제가 설명회를 시작하기 전에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공부를 하든지 간에 아무리 좋은 선생님을 만나도 국어학습의 핵심은 스스로 생각하고 요약하고 읽고 쓰고 이런 과정들이 본인이 병행이 돼야 국어 실력이 늘어난다라는 점. 이 부분을 강조드리고 제가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와 그리고 어머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죄송합니다 아버님들 학부모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 자료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필기를 추가하실 건 없으니까요. 이제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휘문고 내신 분석 한눈에 보기라고 제가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요. 당장 올해뿐 아니라 다년간 휘문고를 가르쳐 왔고 휘문고의 수많은 선생님들이 변화되는 과정을 겪어오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 친구들은 새로운 교육 과정에 또 접어들기 때문에 뭐 당장 올해 어떤 내신의 경향보다는 전반적인 1, 2학년의 경향을 아시기 쉽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텍스트로 보시기에는 좀 괜찮으신데 칠판으로 보기에는 좀 빽빽한 점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법의 난이도와 출제 비중에 편차가 있는 편이다. 이건요. 너무 어려울 때는 너무 어렵고 너무 많이 나오고요. 또 너무 쉬울 때는 또 너무 쉬워요. 변별점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휘문고의 친구들은 뭐 내신이 어렵든 안 어렵든 그냥 문법 자체가 어려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신에 문법의 난도가 높든 높지 않든 간에 문법은 언제나 변별력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문법을 당장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제가 예상컨대 의문과 의문의 변동이 들어갈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의문과 의문의 변동이 들어가더라도 전체적인 문법의 이 한 바퀴를 안 돌리면요. 그걸 제대로 문제를 풀 때 고난도로 써먹지를 못합니다. 이를테면 이제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죠. 의문의 변동 공부하면요. 웬만큼 성실한 친구들은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이 동네에서 학교를 나온 친구들은 중학교 학원에서 막 붙잡아 놓고 엄청나게 공부를 시켜서 선생님 의문의 변동은 자신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시험을 보면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하는 의문의 변동에서 제일 많이 틀립니다.
이제 이게 휘문고 친구들 중에 제가 좀 재밌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면요. 수업하는 걸 보면 전국 1등이에요. 대답은 진짜 잘합니다. 많은 선행을 겪어온 친구들.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어도 어릴 때부터 많은 학원을 다니면서 뭔가를 많이 들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눈빛을 보고 수업 시간에 막 첫 시간이니까 잘 보려고 반짝반짝 하는 걸 보면 전국 1등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전화를 드립니다. 아니 애가 정말 잘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에요. 아닙니다. 한번 겪어보세요.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쿨하게 말씀하시는데 막상 이제 그 다음 주차 2회차에 1주차 수업했던 거 테스트를 보면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열심히 듣고 이해를 하는 게 일단 중요한데요. 그걸 문제에 써먹기 위해서는 이해를 한 후에 암기 과정도 그거는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문제풀이도 병행이 돼야 돼요. 이 3박자가 갖춰지지 않은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선행을 한 친구들은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수업할 때는 전국 1등처럼 보이지만 막상 문제를 풀려보면 한 3, 4등급 정도에 머물러 있는 안타까운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휘문고 문법으로 다시 돌아가다 보면 휘문고 문법의 내신의 변별점이라는 것은 그렇게 많이 들었다고 하는 의문의 변동이 나오더라도 결국은 형태소 범위나 품사에서 어근이냐 어간이냐 이런 식의 깜짝 놀라는 언어, 뭔가 의문의 변동은 열심히 빈칸까지 뚫어갖고 중학교 학원에서 공부를 했는데 어근과 어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문법에 어떤 학교에 들어가는 한 꼭지를 공부하면서 추가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항상 중요한 형태소, 품사, 단어, 문장 이런 파트들의 고등학교 교과서에 어떤 독립된 영역으로 들어가 있지 단원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중학교 과정을 거쳤다면 알아야 된다라고 전제하는 문법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이런 거 정도는 네가 알고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중학교 교과서를 제가 들춰봤거든요. 들춰봤을 때 중등 과정이나 중등 어떤 문법만 해서는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중학교와 고등학교 사이에 아이들의 빈틈이 있을 수 있는 문법이 바로 이 부분이다. 그래서 오늘 혹시 이제 가셔갖고 전투력 있게 우리 아이를 문법 공부를 다시 시키고 싶습니다. 그런 어머님들은 다른 거 말고 이 기본 바탕이 되는 문법 있죠.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차곡차곡 공부를 시키시면 좋고 제 수업을 보내시면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위주로 메인 진도를 나가되 이런 부분들의 빈틈이 있는 친구들은 테스트를 통해서 제가 선별해서 따로 보충 수업을 같이 가져가야 돼요. 그래야 한 바퀴를 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 나갈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요. 왜냐하면 여기 좀 잘렸는데요. 여기 조금 올릴 수 없나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4번을 주목해 주세요. 휘문고는 서술형이 진짜 관건입니다. 서술형이 정말 어렵게 나올 때는 아이들이 서술형 풀다가 눈물이 날 정도로 어렵게 출제가 돼요.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되는 서술형의 또 한 몫이라는 게 문법적인 변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학의 풀이 과정을 쓰는 것처럼 서술형을 써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알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의 문법을 공부하더라도 그걸 정확하게 누군가에게 말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고, 설명을 하면서 그 내용이 정리가 되면 그걸 직접 쓰고 선생님에게 첨삭을 받고 다시 리라이팅을 하고 그렇게 해서 본인이 고쳐나가고 이런 과정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문학 같은 경우 말씀드릴게요. 문학은요, 선생님에 따라서 진짜로 차이가 굉장히 커요. 어떤 선생님이 출제를 하시냐에 따라 경향이 좀 많이 다르기는 합니다. 즉 문제의 이 스펙트럼 자체가 굉장히 넓은 영역이 문학입니다. 전체적으로 교과서를 위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요즘에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서 수능 기출이나 EBS 작품들도 1학년에 포함을 시키고 있고 2학년이 되면은 이 포함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외부 지문 출제와 보기 제시형인데 1학년은 주로 외부 지문보다는 보기 제시형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보기 제시형이 어떤 유형이냐면요. 수능이 전체에 45문제잖아요. 45문제를 가지고 점수가 써있지 않은 건 2점, 10문제는 3점의 배점이 돼 있는데 그 3점 배점의 대다수가 보기 제시형입니다. 어떤 거냐면 다음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분석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 마음이 급한 우리 친구들, 그리고 수능의 보기제 시험을 어떻게 푸는지를 경험해보지 못한 친구들은, 예를 들어 김유정의 본범을 딱 봐요. 그럼 본인이 내신 문제집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대로 본범 외운 대로 막 빨리 문제를 풀고 싶어서 보기를 스킵하고 1, 2, 3, 4, 5번으로 바로 갑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틀려요. 왜냐하면 휘문 선생님들은 시중에 없는 문제를 출제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입니다. 시중에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보고 거기서 안 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따라서 휘문 선생님들이 내시는 그 보기 박스 속의 내용은요, 잘 알려지지 않은, 접하기 힘든 논문의 자료들 같은 것들을 발췌해서, 예를 들어 김유정의 본범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의 논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어떤 한 파트를 잘라서 보기 속에 집어넣습니다. 김유정의 본범은 1930년대 이러이러한 작품으로서 이런 관점에서도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보기가 나오면 그 보기의 시각으로서 이 본범을 다시 분석해야 돼요.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글 자체를 읽을 수 있는 역량이 돼야 아이들이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어떤 학교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외부 지문도 최근 들어서 나오기 시작하지만 이것보다 더 휘문고 친구들이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보기제 시험의 고난도다, 객관식의 변별력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선지 구성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거냐면요, 견문장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뭐뭐 함으로 뭐뭐 한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세 파트를 크게 의미 파트로 나누잖아요. 그럼 애들이 이제 딱 봤을 때 중간이 맞으면 일단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하수의 또 그런 좀 국어가 조금 덜 되는 친구들이 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앞에 두 문장이 맞으면 뒤에는 이제 안 보여요. 읽다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맞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요. 앞은 틀렸는데 뒤는 맞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세 파트가 다 맞는 얘기가 들어갔는데 뭐뭐를 통하여 뭐뭐 함으로 해서 그 통하여 뭐뭐로의 인과성이 없어서 틀리는 경우의 선지도 있어요. 따라서 이 선지 자체의 명제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치가 있어야 휘문은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똑같은 걸 계속 강조드리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 때문이에요. 휘문고 친구들 중에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눈물 나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이가 바짝바짝 말라가고 뭐 얼굴에 여드름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잠 좀 자, 밥 좀 먹어, 제가 이러거든요. 그럼 막 아이가 자고 있어요, 먹어요 그러는데 벌써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게 보여요. 그 정도로 열심히 국어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3등급 이상으로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친구들은 어떤 부분에 공백이 있냐면 이런 배운 것에 관한 암기형의 문제들은 잘 푸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국어적인 이해력, 문해력, 고난도의 독해력, 이런 게 크게 입혀져 있지 않으면 그런 문제들은 열심히 푸는데도 틀리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휘문고 내신을 잘하려면 진짜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국어적인 역량치가 올라가게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매우 성실하게 시험 기간에 접근하는 친구들이 휘문고 내신을 잘한다라는 거. 반대인 친구들 정말 성실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국어적인 능력을 채울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했던 친구들은 아마 1학년 기간 동안에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열심히 해도요, 정말 죄송한데 3등급 이상까지 맞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독서 어휘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독서는 1학년 때는 상대적으로 약화된 영역이고요. 생각해 보세요. 수능 독서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맨날 처음 보는 지문이 나와서 어려워요. 근데 내신 독서는요, 설명문이나 논설문 중에서 주로 요즘엔 설명문이죠. 어떤 지문을 학교에서 배우고 내지는 범위가 주어지고 학원 선생님들이 막 빈칸까지 뚫어주고 변형 문제 주고 막 서술형까지 준비시키고 가면 아는 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체감적으로 그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약화된 영역이어서 이제 소홀하기 쉽지만 휘문고 내신을 잘하기 위해서 아까 했던 얘기 계속 반복입니다. 독해력과 어휘력 학습을 무조건적으로 선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방학 때 1일 1독서는 꼭 시키고 요약시키고 그 안에 드러나는 어려운 한자 어휘들을 아이들에게 발주해서 외우게 시키고 그렇게 공부를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이 넘어가면요, 2학년 1학기 때는 문학을 하고요, 2학년 2학기 때는 휘문이 독서를 합니다. 독서의 교과서가 있지만 교과서를 안 하고요, 수능 기출의 고난도의 어떤 지문들을 발췌하셔서 한 14지문 정도 시험 범위에 집어넣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좀 굉장히 어려운 지문들을 뽑아갖고 시험범위에 집어넣는데 이런 본격적인 독서는 학교에서는 2학년 2학기에 시작되는 것이지만 독서가 기본적으로 바탕이 돼야 다른 부분들에 대한 공부도 좀 더 수월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문법도 문학도 하면서 매번 독서도 같이 병행하는 수업을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휘문고는 1, 2학년 모두 어휘에 별표 쳐주세요. 어휘 교재가 부교재로 들어갑니다. 자, 1학년은 올해는 이제 마더텅 그 아이보리색 책. 근데 아이들이요 사다 주셔도요 혼자 공부하기 힘들어요. 보자마자 덮을 겁니다. 보고 싶지 않은 그런 구성의 책이거든요. 그래서 1학년 학생들은 아이보리색의 그 마더텅의 어휘력 책을 하고요. 2학년은 마더텅의 국어 어휘라고 해서 기출에서 어휘를 발췌해서 풀리는 총 28일차로 이루어진 교재를 2학년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학년 모두 어휘 부교재가 학생들의 그런 그 시험범위에 항상 진도를 안 나가고 넣어주기 때문에 그만큼 휘문은 언제 어느 때든지 대체적으로 어휘의 부교재가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어휘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시키는 것도 있고 어휘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키는 경우도 있어서 학습 부담감이 큰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 화법, 이제 네 번째로 화법 장문 파트는요. 웬만하면 교과서를 위주로 시험 문제를 출제하지만 그래도 휘문의 이러한 좀 객관식의 고난도 수능형의 문제들이 또 변별점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풀어내기 위해서는 틈틈이 기출로 그냥 공부하면 됩니다. 여기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요. 화법 장문을 지금부터 따로 공부하는 것보다 독서가 되면 자연스럽게 화법 장문의 기본 바탕은 채워지는 것이고 그 유형만 집중적으로 아이들이 풀어보면 이 부분은 크게 지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좀 더 집중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문법과 문학을 위주로 나가고요. 문법을 나가든 문학을 나가든 항상 독서는 1일 1독서 습관화되게 그렇게 공부를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휘문고 국어를 잘하려면 지금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제일 궁금하시죠? 정말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수능 선행이 필수적이다. 휘문고의 까다로운 선지를 판별할 수 있는 근본적인 국어 능력. 정말 추상적인 말이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수능 선행을 해야 되고 휘문의 고난도 수능형의 문제, 외부 지문 활용이나 보기 제시형 등을 풀기 위해서 휘문은 수능 선행이 필수적이고 서술형에 별표 쳐주세요. 휘문 친구들은요. 객관식만 채점하고 시험 끝나면 선생님 다 맞은 것 같아요. 이러고 오는데 막상 서술형이 이제 채점이 돼서 꼬리표가 나오잖아요. 그걸 보고 나면 점수가 뚝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감점이 많이 된 친구들이에요. 감점. 휘문은 서술형이 조건이 많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어떠냐면요. 시험 보러 갈 때까지 서술형을 진짜 저랑 열심히 써보고 과하게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제가 채점도 해주고 첨삭도 해주고 다시 써보게 해주고 유사문제도 풀리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갑니다. 근데 막상 시험장에 가서 이제 실수를 하거나 감점되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면 서술형에 예를 들어 조건이 한 3개 정도 나오면 1번, 2번 조건까지는 집중해서 푸는데 문제가 이렇게 큰 시험지에 다단의 절반이 다 서술형일 때도 있어요. 그럼 서술형이 마치 증명하는 과정처럼 막 괄호가 중간중간 계속 뚫려 있거든요. 그럼 읽으면서 막 헷갈려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조건을 중간에 잊어버리고 조건을 뺀 채로 답을 쓰거나 내지는 이제 그런 경우 제일 그런 경우가 많아요. 조건을 지켜 쓰지 않아서 틀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고난도일 때는 답을 몰라서 틀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제가 많은 조건들을 아이들에게 좀 과하게 집어넣어 놓고 실제로 글을 써보고 첨삭하는 과정을 그렇게 거쳐서 최대한 감점이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겨울 시즌부터 준비할 목표입니다. 그럼 왜 수능 그냥 강의를 들으면 되지 휘문고 특화반을 선택해야 되느냐? 다른 이 일대 어떤 학교보다 휘문고 내신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제가 초반에 그 말씀을 말씀드린 것도 전체적으로 그러면 수능 강의를 이렇게 공부를 어디서든지 어떤 방향이든지 공부라는 건 하면 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친구들은 해온 것을 휘문고 내신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버전으로 조금 다듬고 각색해서 심화되는 과정으로 삼기 위해 특화반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요. 지금까지 좀 안 된 친구들은
수업을 아예 안 된 친구들에 맞춰 나갈 수는 없습니다. 수업은 항상 중상위권에 맞춰서 나갈 수밖에 없지만 그 부분을 좀 따라가기 힘든 친구들은, 그래서 공부 자체가 안 된 친구들은 개강하기 전에 저한테 미리 어머님들께서 이제 말씀을 좀 해주시면, 내지는 개강하고 나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팀에서 따로 관리를 하면서 맞춰 나갈 수 있도록 공부를 좀 더 시키겠습니다. 그동안 공부가 안 된 친구들은요, 이걸 이제 마음에 좀 다짐을 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공부는 양의 법칙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남들이 한 만큼 채우지 않았으면 그와 똑같은 양을 지금부터 시작해서 출발점이 늦은데 다 채울 수는 없으나 비슷한 양은 채우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즉 겨울에 국어에 할애하는 시간을 좀 더 높여야 된다. 그 부분은 저희 팀에서 최대한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휘문고 특화반을 선택해 주시면 아이들에게 휘문고에 딱 맞는 방식으로 수능과 내신을 동시에 준비시키는 방향으로 공부를 시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1, 2월의 진도 계획은 아까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문법은 휘문고 내신의 1학기 전 과정을 마스터하면서 여기 있는 뭐 형태소, 품사, 문장서문 이 부분들은요 주로 보충 수업으로 병행할 부분이고요. 한글 맞춤법은 조금 보겠습니다. 한글 맞춤법은 1학기 범위일 수도 있고 2학기 범위일 수도 있고, 지금 새로 개정된 교과서 자체가 의문의 변동이나 문법 요소라는 것이 대부분 1학기 교과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의문의 변동, 문법 요소, 한글 맞춤법 요 3개 정도가 메인 진도가 될 것 같고, 나머지 3개는 보충으로 병행하는 진도가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휘문은요 기출문제와 EBS 정도까지 풀 수 있는 역량치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 교재 자체가, 메인 교재가 이런 수업을 하고 숙제로 아이들이 해와야 될 교재는 일단 고1, 2, 3 모의고사 수능 기출을 다 기준으로 교재가 구성이 됐는데, 거기에서 빈틈이 생기는 친구들은 빈칸을 채워넣을 수 있는 기본 과정을 따로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클리닉에서 병행하면서 그렇게 촘촘히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같은 경우는요, 이게 첫 번째가 진짜 중요합니다. 국어를 선생님 국어를 외우면 돼요, 나중에 답답하니까 막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국어 그냥 외우면 돼요 라고 말하는데, 외우기만 하는 학생은 안 외우는 친구보다는 낫겠죠. 그런데 높은 등급으로 가기 어려워요. 외워서 풀 수 있다라는 건 예를 들어 쉽게 나오면 한 3등급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외워서 푸는 것은 근본적으로 수능이나 더 나아가 앞으로 펼쳐질 내신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외워서 그것을 아이들이 자기 것으로 완전히 숙지했는지 알 때까지 제가 촘촘히 테스트를 해 나가면서 이 개념에 대한 빈틈을 좀 아이들을 채워나가도록 할 거고요. 수업 자체는 수능 출제 수능 기출의 그런 영역 수능 기출의 문제들로 수업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2번을 봐주시면 이 수업 자체가 내신 선행이 아니라 수능과 내신을 동시에 준비하는 반이기 때문에 출제 원리를 통해서 문학 전 영역에 수능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그 출제 요소들이 휘문의 내신에서도 결국 변별점이 되는 부분들이라서 그 부분들은 수능을 통해서 준비를 시키고, 세부적인 작품은 휘문의 내신 필수 작품을 통해서 제가 가급적이면 설명을 합니다. 특화반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이들이 수능 준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내신 준비가 될 수 있고요. 특히 내신에 중요하게 다뤄지는 작품은 제가 다음 주에 테스트를 볼 때 다다평 다지선다,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있어요. 객관식에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문제를 출제를 하고, 그리고 또 수능이지만 서술형화를 하면서 수능 공부를 시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학도 그렇게 준비를 시킬 거고요. 독서하고 어휘 파트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근본적인 독해 능력을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이거 별표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독해 그리고 수업 시간에 배우는 문학과 이런 문법 파트들을 일주일에 한 번 3시간 저와 만나서 공부를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집에서 예습 복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예습 복습을 하라고 하면 합니까? 아이들이 안 하죠. 그래서 예습 복습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제가 월, 화, 수, 목, 금 하루에 30분씩 투자해서 문학도 문법도 독서도 어휘도 공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일주일에 5회 분량으로 숙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안에 뭐 문학이든 독서든 지문을 분석하고 요약하거나 내지는 이제 출제 원리들을 이렇게 쓰는 문제들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독서 지문을 분석하고 문제를 풀고 그에 해당하는 어려운 한자어, 예를 들어서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아이들에게 테스트를 해보세요. 너 고답적과 고식적과 고무적의 차이를 아니?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이들이
고답적, 고식적, 고무적 이런 것들이 휘문의 그 어휘책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요, 그 뜻을 읽으면 뜻 자체가 아이들이 일상에서 쓰는 말이 아니니까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외우라고 해도 안 외워져요. 머리가 나빠서 안 외워지는 게 아니라 그런 말들이 익숙하지가 않고 그 설명 자체가, 예를 들어 고답적이 무슨 뜻이냐면요, 현실과 동떨어져 사는 걸 고상하게 여긴다. 근데 우리 친구들은 현실과 동떨어져 사는 게 어떻게 고상하지?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고상하게 사는 거예요. 고상하게 사는 게 고답적이다. 고상만 알아듣는 겁니다. 고식적, 고답적, 고무적 이런 비슷한 한자어들의 완전히 다른 이 뜻을 사전적으로도 공부하고 문맥적으로도 공부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 독서 지문 속에 들어간 이러한 어려운 한자 어휘들을 암기시키는 방향으로 어휘 학습을 시켜서 어휘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면서 3번 봐주시면 휘문의 어휘, 부교재에 들어간 모든 내용을 다 시킬 수는 없는데요. 최소 1학기 정도 들어가는 내용은 제가 공부를 시키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휘문고 국어 만점 전략이라고 제가 눈에 이제 확 띄게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어머님들, 휘문고 친구들 중에 필기를 잘하는 친구는 정말 몇 안 됩니다. 수업을 뒷짐지고 듣는 애들이 많고요. 다 뒷짐지고 이해를 합니다. 자기 수업을 열심히 들었대요. 그런데 예를 들어 청산별곡이라는 작품은 해석하는 선생님에 따라서, 수업하신 선생님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버전의 해석이 있을 수 있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업할 때 항상 물어봐야 돼요, 아이들한테. 자, 선생님은 A 선생님은 어떻게 설명하시니, B 선생님은 어떻게 설명하시니, 이렇게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뭔가,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 장난으로 찢어진 백과사전이라고도 올리는데, 뭔가 말을 하기는 하는데 마무리가 안 져지고 뭔가 듣기는 들었는데 정확하게 대답은 못합니다. 필기를 정확하게 해놓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있냐면요, 필기를 열심히 했는데 필기 위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아이들이 똑똑한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필기를 좀 이렇게 정확한 위치에 제대로 하는 친구들이 많지가 않은데, 제가 조금 더 어린 나이에 만났으면 막 필기하는 것도 공부시키고 그럴 텐데 좀 바쁘잖아요. 우리가 휘문고 이제 합격하고 나서 만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죄송하지만 제가 우리 아이들의 필기를 잘 못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휘문고 선생님들은 크게 선생님들이 확 바뀌시지는 않아요. 대체적으로 어떤 선생님은 어떻게 가르치신다가 제 머릿속에 이제 입력이 돼 있고 수많은 자료들이 데이터화 돼 있기 때문에 내신 때도 아이들의 현재 2025년의 필기를 기반으로 항상 업데이트를 하되, 설명하지 않았지만 휘문고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다른 추가적인 내용까지 모두 색깔을 달리해서 손필기를 해주는 단거나 필기 노트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필기를 이해시키고 숙지했는지를 아이들에게 빈칸도 뚫어보고 서술도 시켜보고 이런 식으로 소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공부를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우리가 제한된 시간 안에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해야 될 분량이 많아서 수능에도 이번 해에는 적용하려고 합니다. 수업 시간에 지문 분석 자체는 필기가 된 걸로 안 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걸로 하지만 이제 집에 갈 때쯤 되면 아이들에게 오늘 배웠던 내용을 싹 정리한 노트를 줄 겁니다. 그럼 수업 시간에 뭘 위주로 하느냐? 이해를 하는 것을 위주로 제가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키고 그 이해한 것을 집에 가서 복습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한 노트를 제공을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방안이고요. 그리고 매주마다 누적 모의고사를 치를 겁니다. 누적 모의고사. 그래서 꼼꼼하게 아이들 서술형 첨삭도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클리닉 또한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어떻게 수업을 실제 진행하는지를 자세하게 써놓은 거고요. 요거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이제 어머님들께서 체계적으로 이제 뭐 어머님들께서 이제 좀 이해를 하시기 편하게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확인해 보도록 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매일 과제 프로그램을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학원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 3시간 수업을 하고 나머지 5일 동안은 학원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매일 학습지 과제를 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수업은요, 30분 전에 이제 등원하는 것이 이제 루틴이거든요.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에 아이들의 숙제가 공부고 공부가 숙제가 되게 숙제를 만들어요. 숙제 따로 공부 따로 할 시간이 없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렇게 숙제와 공부가 연계되게, 수업과 연계되게 이렇게 정성스럽게 숙제를 만들고
그 숙제를 피드백해주지 않는다면 또 그 숙제의 시간이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과제 분석 노트를 30분 전에 오면 제공을 해줍니다. 이 노트에는요, 마더텅 이상으로 분석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교재예요. 채점해보고 한두 개 틀린 친구들은 질문만 하고 끝나면 되는데 그게 아닌 친구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럼 이제 그런 친구들은 제가 30분 전에 불러가지고요. 중요한 질문들을 위주로 분석해주고 오답 정리까지 시키는 시간이 과제 분석 시간입니다. 30분 전에 등원해서 하는 거다라고 여기까지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택적인 참석이지만 어머님들께서 몰래 문자를 보내십니다. 필수라고 말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과 협의를 해서 이제 필수인지 선택인지는 이제 아이에 따라 적절하게 이야기를 할 텐데 원칙적으로는 선택적인 참석이지만 과제 성적이 저조하면 필수 참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는 읽어주세요.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한 저의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휘문고 친구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상향 평준화돼 있는 이제 극상위권 있는 아이들을 뚫어서 공부를 시켜야 해서 이제 좋은 성적을 얻어야 되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밀착 관리 프로그램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읽어주시고 매주 어머님들과 학생에게 일주일 동안에 무엇을 공부했으며 테스트 범위는 무엇이며 그리고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복습해야 되며 성적 분석표 보내드리고 이 아이가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며 어떻게 보완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학생과 학부모님께 모두 다 동시에 전송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시작으로 이런 관리들을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업시간표는 6시 반부터 9시 반입니다. 제가 여기다 잘못 넣었고요. 6시 반부터 9시 반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항상 강조합니다. 휘문고에 맞게 강의는 깊이 있게, 관리는 꼼꼼하게 올해도 초심을 잃지 않고 수능 내신에 1등급이 아니라 만점을 받을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